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워인터뷰의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우리 워싱턴 동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중요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김석기 국민의힘 재동포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피곤하시죠? 아닙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미주에는 언제 도착하셨어요? 예, 한국에서 10일 날 출발했고요. 네, 시카고, 뉴욕을 거쳐서 오늘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예, 우선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나 또 우리 워싱턴 동포들에게 여기 방문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이 동포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동포분들께서 우리 윤석열 후보자를 적극 성원해 주신 덕분에 제 20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미주동포 사회는 사실 김석기 그 위원장의 공이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그날 개표 3월 9일에 개표하시는 거 보셨죠, 그죠? 예. 근데 이 자정까지는 상당히 긴장을 하셨죠. 아마 그때 소감을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이 선거가 박빙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 국내에 있는 국민들도 아마 또 해외에 계신 동포들도 모두가 밤을 꼬박 새고 그렇죠. 보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동포분들이 힘이 컸다고 생각해서 우리 윤석열 당선자께서 이제 본인을 대신해서 저거 우리 동포분들께 직접 네. 가서 감사 인사를 좀 전하라고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예, 물론 많은 분들이 또 감동도 받았겠지만 또 특별히 우리 김석기 재동포 위원장은 더 감회가 남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소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작년 12월 달에 여기 지역에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동포분들께 이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십사 네. 그렇게 제가 당부드렸습니다. 그것은 투표에 참여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를 많이 찍어달라 이런 네, 뜻이었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제가 그때 이제 그 투표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당부드리면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네. 제가 다시 감사 인사를 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 얘기를 듣는 동포분들께서 네. 설마 당선되고 난데 또 다시 오겠느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거 보면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 시대에 충분히 그렇게 이제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지켜진다고 우리 동포들이 믿어도 되겠네, 그죠? 예, 특히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당선자는 네. 본인이 한 공약, 네. 국민들과의 약속, 또 제외 동포들과의 약속은 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매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동포들과의 약속을 우리 윤석열 당선자께서 대통령이 취임하면 대부분 다 지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니 해도 물론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은 그 윤석열 당선인이 제외 동포 정책 공약이 어떤지 좀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요 골자가 어떤 내용들입니까?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당선자는 이 동포분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동포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고 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이 동포분들의 요망사항은 네. 다 해결해 드려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네. 이제 주요 공약이 아시는 대로 재외 동포청을 설립하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거를 할 때 동포분들이 매우 불편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표소가 작고 거리가 멀고 네. 여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선거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적법과 관련된 동포분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고 이 동포분들에 대한 교육, 특히 이제 차세대 네. 동포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어 교육이나 그다음에 역사 교육이나 문화 교육이나 이런 교육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공약을 이제 다 해결을 해야죠. 예. 그 동포청 건립
이게 우리 저 동포들은 상당히 또 제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되면 어떻게 건립되는지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이 재외동포청 설립은 사실 동포분들도 잘 아십니다만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다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예, 그러나 이때까지 그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만큼 재외동포청 설립이 쉽지 않은 일인데 네네. 이 윤석열 당선자께서는 제가 여기 나올 때 네. 그 이 동포분들하고 이 약속 문제를 얘기하면서 재외동포청 설립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 당선자 신분에서도 저한테 그렇게 강조를 하셨고 네. 인수위원회에서 그 외교안보 분야를 담당하는 간사님께 네네.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직접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의 정부 그 임기 내에서 반드시 저는 해결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설립이 되면 이제 우리 그 미주나 뭐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많이 참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혜택이 동포들에게 오는 겁니까? 이제 재외동포청을 이제 설립하게 되면 우선 이 재외동포에 대한 전체적인 그 정책이 네네. 총괄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렇게 정책 수립을 할 수 있게 되고 네. 동포를 위한 예산도 독자적으로 청에서 이렇게 편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동포분들이 국내에 와서 여러 가지 민원 업무를 보려고 하면 그렇죠. 지금은 이 법무부, 병무청, 문화관광부, 외교부, 통일부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네. 그런 업무들이 이제 원스톱으로 아, 재외동포청에도 다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다. 네. 이것은 매우 큰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들이 본국에 가더라도 그런 업무의 효율성 또 간편함 이것이 다 이루어질 수 예, 있다는 예. 그런 말씀이네요. 동포들 입장에서는 권익이 매우 향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 생각할 때 이 동포청 건립이 앞으로 이제 5년 임기 내에 언제쯤 이게 가시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 제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면 네. 아마 그 정부 조직법 개정이 논의가 될 것입니다. 네네. 이 동포청을 설립하려면 이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 조직에 이제 변화가 있을 텐데 네네. 그때 아마 초기에 이 재외동포청 문제도 네. 그때 정부 조직법 개정과 같이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외동포청이 이제 현재 그 재외동포 재단을 더 확대해서 개편을 합니까? 아니면 완전히 재외동포 재단이 없어지고 새로운 이제 청이 설립이 예, 재외동포 재단은 당연히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 네. 모든 업무가 재외동포청으로 흡수가 되고 또 네네. 확대돼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포분들에 대한 이 전체적인 총괄적인 정책을 네네. 거기서 직접 이제 만들어낼 수 있고 네. 또 지원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조직으로 확대 개편되기 때문에 당연히 동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선거 제도 개편 또 이 어떤 동포들의 그 선거 참여에 좀 더 이렇게 편리화를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언제쯤 다시 의회에서 이게 뭔가 의논이 이루어지고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투표 문제는 네. 이제 제가 이미 이제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전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발의를 했는데 네. 하나는 지금 현재 이 투표소가 너무 작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워싱턴 지역에도 투표소가 막 세 개밖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네. 예, 예. 네. 그리고 인구가 많은 LA 같은 데도 네 개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현재 이 본래 이 4만 명 기준으로 해서 투표소를 하나를 설치를 하고 인구가 4만 명을 넘을 때는 네. 최대 2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그 기준을 3만 명으로 낮췄고 네. 그 투표소 확대를 2개가 아닌 3개까지 추가로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낸 법안은 2만 명을 기준으로 하고 네. 2만 명이 넘을 경우는 숫자를 몇 개까지 확대할 수 있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2만 명 단위로 투표소를 계속해서 추가 설치를 하자. 이런 법안을 제가 냈는데 제가 낸 법안이 통과가 되면 네. 아마 투표소가 대폭 확대되어서 동포분들이 투표하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네. 궁극적으로 우편 투표를 하자는 겁니다. 네. 우편 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 용지가 다 각 가정에 도착하기 때문에 네.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동포들께서 이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네.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선거제도 개선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저희 당과 민주당이 이렇게 논의를 해서 합의가 돼야 이게 이제 통과가 되는데 네. 아시는 대로 저도 이렇게 법을 이미 발의를 해놓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또 이 법을 안 낸 의원님들 계십니다. 있죠.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합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의석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과반이 훌쩍 넘는 그런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이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어서 동포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쉽게 투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민주당이 172석이나 현재 되는데 민주당이 발목을 잡으면 이게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민주당이 예를 들면 뭐 저희 당이 이 발의한 네.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서면 이게 상임위에서도 과반수가 돼야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올라가도 본회의에서 이 과반수 찬성이 돼야 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현재 그 의원님께서 그 복수국적 그 연령 하향 이걸 지금 발의를 해 놓으셨죠, 그죠? 예, 제가 그 문제는 그걸 어떻게 앞으로 진행? 왜냐하면 많은 동포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예, 제가 이 동포분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네. 법 개정안을 제가 이제 발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네. 국적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인데 현재 65세 이상이 되면 이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을 만든 취지가 이제 이 해외에서 이게 살아오신 이 동포분들이 해외에서 축적한 여러 가지 이 기술 또는 이 또 노하우 또는 해외에서 뭐 이렇게 많은 부를 축적했다 이럴 네. 때 이것을 이제 조국 대한민국에 갖고 들어가서 네. 봉사활동도 하고 또는 우리 국내 기업에 기술 이전도 해주고 또 투자도 하고 아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국적 회복의 기회를 부여해 드리는 그런 취지인데 네. 65세 연령은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부 리타이어를 해야 되는 그런 연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65세 이상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그 활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10살 정도 연령을 낮춰서 55세가 되면 복수국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이번에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렇게 이제 발효하신 뉴스를 우리 동포들이 보고 듣고는 상당히 기대감을 지금 내비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잘 이렇게 국회에서 의논이 돼가지고 통과가 됐으면은 동포들이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이제 복수국적 제도가 있는데 동포분들이 신청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신청할 때 반드시 국내에 들어가서 네. 이 법조항에 보면 입국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 법 개정안을 내면서 입국하여라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지 공관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네. 동포분들에게 매우 편리하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동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제가 재외동포위원장으로서 하고 싶은데 이것도 역시 민주당에서 네네. 합의를 해줘야 법이 통과되고
동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뭐 차세대에 대한 또 관심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물론 미주 지역이나 뭐 해외 동포 사회는 그 차세대 인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런 차세대 인재들을 좀 더 발굴해서 우리 한국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뭔가 육성하고 활용하는 그런 좀 길이 있나요? 아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재외동포청 설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설립이 되면 네. 우리 동포분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그런 필요한 정책들을 거기서 직접 이제 입안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동포분들 중에서 그 우수한 차세대 인재들을 국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네. 또 국내에 있는 젊은이들이 해외에 어떻게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다 아울러서 이 동포청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재외동포청이 정식으로 발족이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동포분들에게는 많은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워싱턴 동포들에게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이번 방문 목적이 그 윤석열 당선자께서 우리 동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대신 전해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당선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동포분들께서는 이제 우리나라 밖에 사시는데, 쉽게 말하면 남의 나라에 사시는데, 네. 우리 조국이 발전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동포분들이 거주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미국 같으면 나는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이렇게 네.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동포분들이 기대하는 이상으로 우리 좋은 대한민국,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러니까 동포분들께서도 걱정하시지 말고 힘내서 그 각자가 하는 생활을 열심히 해주시고,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이 동포들의 공약, 동포들에 대한 약속을 잘 지킬 테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좀 많은 힘을 보태달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회에서도 의석이 모자라고 네. 지방 정부도 현재는 우리가 많이 숫자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동포들을 위해서 약속한 사항을 다 이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동포분들께서도 윤석열 정부,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네. 적극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앞으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